안녕하십니까. 반값 아파트 사기 사는 방법이죠. 기술, 이걸 강의하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정말 부자 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아파트 반값 사기 네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곳에 땅을 산다. 땅을 사도 되고 집을 사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항상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의 모델을 가지고 강의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에도 서울 중구 신당동 432-2012 번지, 토지가 96평방미터입니다. 약 29평. 위에 이제 건물은 이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토지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토지만 사지만은 건물을 요리하는 방법, 그 건물을 처리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토지가 96평방미터인데 감정가가 6억 4,800만 원. 근데 최저가는 2억 9,030만 4천 원. 사실 이 감정가에 이제 반도 안 되죠. 감정가에 이제 45% 이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4억에 이제 팔리고 잔금은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경매에서는 입찰 보증금이 10%가 아니고 20%라고 하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돈봉되다 보면은 입찰 보증금이 20%인데 10%만 써가지고 입찰표가 이제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대지 96평방미터, 이것은 상당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서울에서는 대지가 90평방미터, 약 27평이죠. 이게 넘어야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산이나 지방에서는 이제 60평방미터, 약 18평인데, 자, 요것은 이 물건은 96평방미터, 90평방미터에서 살짝 넘기고 96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자, 이 물건도 이제 단순한 요것만 놓고 보면은 아마 건물이 없이 토지만 경매를 했다면 진작에 팔렸을 겁니다. 근데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법정지상권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구독션에서 발췌해서 강의를 하는데, 구독션에서 누적해 가지고 보신 분들이 7,500명이 넘어요. 아마 지금은 한 8,000명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안 팔린다고 하는 그건 뭐냐면은, 야, 이거 괜찮은데 사고 싶은데 이 법정 지상권이 문제가 돼 가지고서 아이고 이거 사면은 말이지 땅도 못 쓰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전부 선뜻 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법정 지상권이 없는 이제 물건이니까 그 처리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 이 건물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또 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위치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이 지금 휴대폰 가지고 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약수동 버티고개 아니죠. 장충단
버티고개 맨 꼭대기 버티고개역에서 이제 밑으로 약수동 쪽으로 조금 내려오다가 장춘란 쪽으로 빠지는 그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들이 전부 약간 이제 비탈에 이제 이 작은 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것들 요새는 전부 빌라로 바꾸고 이거 하고 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재개발은 아주 불가피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 바로 앞에 블록은 이제 신당 제9 재개발 지역으로 아마 재개발이 이번 기회에 아마 확실하게 어, 조합도 설립이 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앞에서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뭐 고층 아파트 지었다. 요새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고층 아파트 지어주자는 겁니까? 아파트 층수를 낮추자고 하는 겁니까?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용적률을 500%를 올린다 해가지고 뭐 고층을 35층도 낮다 더 올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토지 이걸 가지고 뭐 용적률 500% 적용된다고 하게 되면 아파트를 갖다가 1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거 거의 사대문 아니죠. 이 동대문까지 쭉 연결해 가지고 사대문 아니지 바깥이 남산 바뀌니까 사대문 안은 아니겠네요. 자, 여기에 이건 굉장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 감정 가격 자체가 평당에 약 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이게 아파트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아파트 주변에 여기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좀 이제 옥수 어 이편한 옥스파크 힐스 같은 게 지은 지 지금 7년 됩니다. 이 지은 지 7년 되는 옥스파크 힐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32~33평 전용 면적 25.7평 이하짜리 아파트가 지금 얼마 갑니까? 지금 18억씩 이렇게 호가가 되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최저가 2억 9천 30만 4천 원인데 뭐 3억에 낙찰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낙찰받아 가지고 32평짜리 32~33평짜리 전용 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를 조합원으로 분양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20억 가는 거를 갖다가 뭐 3~4억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반값이 문제가 아니죠. 6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장만한다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옆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남산타워 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전용 면적 25.7평짜리가 뭐 3~4억 정도 갑니다만은 이게 너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 이 뭡니까 같이 비교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옆에도 그 밑에도 어 뭐 약수동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단순 비교가 이제 불가능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멀리 옥스파크 힐까지 그렇게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점이 위에 주택이 말이죠. 18평이 있습니다. 주택이 18평이 있는데, 자, 이곳은 경매에서 제외돼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요 앞에 이제 집도, 길도 말이죠. 2m에 이제 뭐 이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굉장히 주거 환경으로 좀 불리한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재개발이 살기에 불리한 여건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이게 이제 신당동 432-2012 번지 이 지상에는 일반 건축물 대상 및 이제 등기부에 보면은
원래 세멘 블록 쪽 기아 지붕 38.93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한 뭐 6, 7평 정도의 건물이 있었는데 1996년경에 땅 주인에 의해서 이 건물이 철거되고 현재 주택 철근 콘크리트 조족조 슬래브 지붕 약 18평을 신축했고, 이게 이제 무허가로 신축, 그에 따른 건축물 대장 등이 없습니다. 등기부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건물은 완전히 이제 무허가 건축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또 1996년에 최지형이라고 하는 분이 세입자로 뭐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세입자가 아니고 이 소유자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이제 처갓집에 들어와 사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사건의 그 건축물의 이제 철거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법정 지상권을 없애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그럼 철거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 그 소장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고는 경락인이고 피고는 지금 현재의 토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집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 사위죠. 최지영 씨.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매월 270만 원씩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사위는 여기에서 퇴거하라, 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자, 저는 이거 경매 낙찰을 받아가서 정당한 원시 취득자고, 이 땅 주인은 이제 땅만 경매가 됐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건물 철거하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법정 지상권이 없느냐? 그걸 성립하신 이유를 보면은, 자, 96년경 건축물 대상상 건물 철거 후 현재 제시의 건물, 이 이야기 18평을 건축을 했는데, 여기에서 11평 16.7, 8평짜리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고 바닥 면적 18평에 있는 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였으며, 이 옛날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과 지금 현재 새로 지은 건물과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건물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최지영 씨 피고의 사위가 퇴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건물 소유자인 피고 1이 이 부지 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근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부지 상당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자체가 불법 점유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로부터 점유 사용권을 취득한 세입자들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대한 관계에서 점유의 불법성을 원초적으로 공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사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대항력 등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대법원이 2010-4380일 건물 퇴거 사건의 판결 요지를 통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점유를, 야, 여기 사이가 이 점유를 제거하지 않으면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동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 건물 철거할 수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이와 같은 점유에 의해서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여기는 지금 사위 같은 사람 대출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 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건물에 대한 그런 임차인으로서 자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토지 소유권을 제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 대항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퇴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 부당이득 한 달에 270만 원씩 있죠. 자 이 토지의 가격이 6억 4,800만 원입니다. 이 토지의 용적률을 최대한 사용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이종 주거 지역이죠. 서울특별시 기대 이율 5%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계산한다면 연간 3,240만 원, 매도 월로 하게 되면 270만 원이다. 그럼 270만 원을 부당이득을 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원고에게 반환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원고가 경락인이 잔금 내고 나서 건물 철거할 때까지. 건물 철거도 피고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 이론적으로 판례에 따른 걸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말이죠. 최지영 사유도 대항력이 있겠다 하고 못 삽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도 보고 있는 소장 그대로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건물 철거 판결이 나오고 자 건물 철거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 철거 판결이 나오면 건물 철거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건물 철거 판결하게 되면 사람 다 내보내고 소유자도 내보내죠. 다 끄집어냈습니다. 대거 판결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경매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이 적법하지가 않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경매를 못 합니다. 이 매월 270만 원씩 토지 사용료의 이 부당이득권 반환을 받는 것은 바로 이제 이 건물을 경매하기 위한 것인데 이 건물이 이제 등기가 안 되니까 경매도 못 하고 등기 안 된 건물을 경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돼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나가고 난 다음에 일단 대거를 시켜야죠. 대거 시키고 난 후에 이걸 갖다가 뭐 쌍값에 매입을 하든지 쌍값에 매입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내가 토지 소유자니까 또 내 이름으로 매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합은 자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매입할 때는 조합은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서로 소유가 다르게 되면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개발 조합은 자격이 나가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러기 싫으면은 뭐 건물 소유자한테 조합원 자격을 갖다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팔 수도 있습니다. 뭐 한 1, 2억이나 받고 그렇게 팔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강의는 말이죠. 정말로 그 아파트의 6분의 1 값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마치겠습니다.